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재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갖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불안한 시장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남구 9월 아파트 거래 신고가 빵! 이래요. 수도권은 역대급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은행하고 부동산 12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3.3제곱미터당 평균 시세는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정부의 다중 규제 등으로 거래 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 감소 속 최고가 거래 현상.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들어 8일 동안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실거래 매매 신고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 강북, 중구 등에서도 실거래 등록 건수가 빵!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전체로도 73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남아있어서 신고 안 한 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39,784건이었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3.8% 늘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거래 자체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중단, 두 번째가 금리 인상, 거기에다가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호가를 시세보다 수억 원 높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더 오른 최고가 매수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거래 활동은 소폭 감소했으나 지역별 인기단지의 최고가 거래와 전세값 상승, 매물 부족 영향 등으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매매에는요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 그래도 매물이 부족한데 이번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은 반토막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물건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달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자,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첫삽 못 든 공공주택 물량 10만 5,200가구, 3기 신도시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 승인 이후 6년 이상 첫삽을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만 1,000여 가구가 존재하고 있고요. 수요 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국된 물건도 무려 6만 7천여 가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매물 부족 현상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전세도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0.17%로 일주일 전과 같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를 비롯해서 수도권도 지난주에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인천은 지난주 0.22%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서울에선 매물 부족 현상 지속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지역과 중도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속되고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봤더니 못 느끼겠더라고요. 거래가 안 돼서.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 보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생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내용이 맞는 거겠죠? 저도 필드에 없다 보니까 체감은 잘 안 되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매물이 없고 매수자들이 살려고 하더라도 임대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좀 힘든 시기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전선에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요새 계정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예 없대요. 그냥 올 브레이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물건은 아예 없고
그리고 또 가격도 너무 높아서 매수자들이 달라붙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소장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월세 매물이 없어. 없어요. 네, 어느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투자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분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특정 지역들을 엄청나게 공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울 얘기는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어디 뭐 세력들이 들어가서 투기하고 있는 거를 네. 뭐 어떤 그런 놈들은 그런 놈들이고 그건 알아서 조지든 말든 여기에 묶어서 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든 말든 그러다가 망해도 지들 몫인 거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은 서울 경기에서 조금 더 벗어난 지역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지금 서울 경기 지역들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얘기. 네, 같이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도 다시 빠져요. 그래요? 네. 오. 지난주부터 다시 줄었어. 주간 트래픽이. 그러니까 일간 트래픽이 300만을 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8월 말에 9월 들어서 다시 소폭 조정받아서 뭐 280만, 300만, 막 320, 30만, 350만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만대로 다시 또 이제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 가을 전세 대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일 심각한데 분위기가. 거래 가격 찍히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 빵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러니까 뭐 가격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실거래가 찍히고 이런 거 보면 그 금액이 시세야.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국회 몇 대 국회야? 이 국회랑 네. 그 전에랑 아주 이 나라에서 시장을 없애버렸잖아. 매물이 없앴다는 얘기가 시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5점을 남겼다고 생각하세요. 매물도 없애버리고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정책 탓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네.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매물이 부족한 게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란 말도 되게 하기 어려워졌어. 왜냐면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들을 정책으로 계속 막았잖아. 추가적으로 그렇죠. 계속 막았잖아.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그 다음에 안전재단 기준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길들을 다 막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가던 애들 분양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을 나중 단계에서 막았고 분양가 규제하면서 네. 사업 추진 동력을 막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틀어가지고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니 하고 있지만 그건 방향이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정책적으로 매물이 급감하게 만든 양도소득세 중과 그렇죠. 문제. 그리고 전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임대 매물이 없어지게 만든 거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가장 큰 이유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재야. 인재야. 정책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 동조한 사람들, 그 권력을 쥔 사람들, 권력을 쥐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책임을 지. 인재야, 인재. 이제 뭐 어떻게든 결과가 보이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올가을에 이사 가셔야 되는 전세 세입자 분들이 이제 가을이 도래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또 느껴지게 되는데요. 가을 전세 시장이 심각한 상황이죠.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서 오늘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같이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가을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현명한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게 4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쭉 나눠봤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죠. 네. 근데 부동산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었어요. 그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특정한 이슈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요새 날씨가 선선해서 운동하기 좋더라고요. 같이 걷자 뭐 이런 것도 하던데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운동 안 해. 그러니까 수분하고 병행하면서 근육만 빼면 돼. 인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올가을에 지금 뭐 거리두기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또 이동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밖에 날씨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네. 많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나가셔서 좀 공기도 쐬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고 하시면 마음이 좀 더 여유롭고 풍족해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